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음봉으로 세게 때려 맞는 이유가 이제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자, 이번 실적 발표 기점으로 또 어떤 흐름 나올지 핵심들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이제 네이버의 실적이 2분기 이 영업이익 자체가 컨센서스를 한 10% 정도 하회를 했다라는 건데, 뭐 매출이나 그리고 뭐 단기 순이익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제 네이버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나와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최근엔 여러분들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웬만하면은 실적 나오고 나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네이버가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큰 자금들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네이버의 주가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좀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지만, 사실 네이버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저렴하다, 그럼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팔고 나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 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포지션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에 배팅을 하거나 하방에 배팅을 해서 숏을 쳐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올라가도 돈을 벌고 떨어져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는 지금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이버를 매매를 할 때,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 찍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이버,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네이버 대차 거래 잔고, 이 대차 거래 증감이랑 대차 거래 잔고를 보면요. 자, 앞전에 비해서 이제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대차 거래 잔고도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대차 거래라는 게 공매도의 실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많이 늘어나 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매도의 물량도 꽤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앞으로 공매도가 줄어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쳐서 내려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 세력들은 지금 하방에 배팅할 준비를 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앞전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히죠. 저항이 생기는 앞전에 매물대도 있고 저항대에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또 찍어 누를 명분이 생겼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럴 때 실적까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이런 명분이 생겨버리니까 주가가 한번 세게 내려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이버가 어쨌든 명분이 있어서 내렸는데, 그럼 이게 계속 내려갈 거냐, 아니면 또 하방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은 무작정 상방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아니지만 하방도 조금 막혀 있고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구간도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네이버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이 기관, 외국인, 연기금 같은 데서 엄청나게 쓸어 담았어요. 자, 개인만 지금 물량들 다 쏟아내고 있고, 이 물량들을 뭐 외국인, 기관, 금투, 뭐 투신, 연기금 다 쏟아 받아내면서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대바닥에서 지금 이 메이저 수급들 주포들은 다 쓸어 담았다라는 건데, 이거 왜 그래요? 자, 최근에 네이버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면서 네이버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이거 모멘텀만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명분이 충분히 있다. 대바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밀리지만, 또 밀리더라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네이버에 다시 떨어졌을 때는 저점 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노려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좀 이해되신 분들, 자, 네이버 다음 주는 좀 바닥 잡고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네이버 가자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네이버 가자. 자, 그럼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발표하고 이제 물량들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포였던 얘네가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정의 명분도 있으니까, 오늘 거래도 조금 올라오면서 음봉으로 세게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더 밀리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가격들을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 앞전에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상승의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자, 요 이동평균선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지점부터 큰 상승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근데 21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장중에 살짝 깨지긴 했지만 이제 큰 추세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또 여기를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이버가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선으로 그어봤을 때 여기가 19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승 나왔다가 눌렀다가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내려왔을 때도 이 라인을 지켜내면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일적으로 음봉으로 찍어 눌리고 있지만 요 21선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1선을 벗어나도 자, 여기 라인 있죠.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 여기 라인을 매수의 기회, 반격의 기회로 이제 매수 밴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9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 지지 라인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까워질수록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흐름들, 자, 바닥 찍고 반등하는 흐름들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주가가 막 크게 올라가기도 아니고 내려가기도 하지 않지만 이 박스권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하단 부근에 오면 매수, 상단 부근에 오면 매도, 하단 부근에 오면 매수, 상단 부근에 오면 매도. 그럼 다시 하단 부근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단 부근에 오면 매수, 또 상단 부근에 갔을 때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가로 보면은 자, 단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23만 5천 원 정도가 또 저항이 생기니까 자,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단기 매도의 가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가격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자, 물론 여기가 이 상단 하단이 기준이 되는 가격은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흐름이 뭐 삼전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체로 국내 증시가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노리는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가격이 왔다라고 해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들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가격이 왔다고 해서 매수, 이제 상단이 왔다고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매수나 매도 자리들을 한번 놓치면요. 매수를 못했는데 급등해버리고 매도를 못했는데 떨어져버리고 하니까 특히나 이 매도 자리 한번 놓치면은 이런 하락을 그냥 윗꼬리 달고 두드려 맞아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세력의 큰 자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일단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이런 식으로 상방에 배팅했다가 하방에 배팅했다가 상방에 배팅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공매도도 나오고 세력들이 매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 매수, 상단 매도인데 그럼 결국이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지금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이 세력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이 가격이 왔다라고 해서 매수 매도가 아니라 이 가격이 왔을 때 세력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데 자, 이번에 패턴은 뭔데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주포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 자금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양매도가 세게 들어오는 날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는 날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매집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양매도를 때리는 날은 주가가 떨어지고 양매수가 들어온 날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네이버의 주포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니까 우리가 이쪽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매수, 양매수 할 때 우리도 매수, 외국인 기관 양매도 할 때 우리도 매도인데 자,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이 네이버의 수급 원들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메릴린치 쪽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관계 물량도 약간 있고요. 자, 근데 반면에 네이버 이 와중에도 이제 외국계는 계속 앞전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들어와 있죠. 그래서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외국계 주요 창구에서 자, 네이버를 지금 쓸어 담고 매집을 해놨다라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물량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외국계 메릴린치가 팔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창구에서 매도가 좀 나온 것뿐이지 이 외국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은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게 하락이 좀 하방이 제한이 되고 바닥을 잡고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를 지금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실적 발표하면서 조정의 명분이 있어서 음봉으로 찍어 눌리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이 하락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잠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락이 진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타점이 나올 때는 이 내려오더라도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이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잖아요. 근데 주가가 눌리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을 공략을 해야 눌림을 잡고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죠. 여기서도 눌릴 때 거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거래 터지고 또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타점들 있죠. 이 눌림목 타점 공략하면 또 급등 나왔다가 또 내려왔을 때 거래가 빵 터졌다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거래가 줄어들면서 또 이 지점부터 이제 바닥이 잡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를 반격하고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할 때 자, 거래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바닥이 잡히는 이 지점을 매수의 타점, 추매의 타점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거래가 줄어드는 거 확인하면서 뭐를 또 봐야 돼요? 진짜로 네이버의 주포들은 지금 이 외국계에서 네이버를 매수를 계속 하는지 혹은 올라갈 때 이 외국계 지금 쓸어 담는 창구가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서 혹시나 또 떨어지진 않는지 자, 이런 수급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고 우리가 네이버를 이거 매수해야겠다 매도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이버의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네이버를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떨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이 의도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무작정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공매도 치고 쇼세 베팅해서 네이버 주가 찍어 눌러야 외인들은 또 돈을 버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 누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또 하락을 때려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은 네이버의 세력들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여기서 외국인 기관 막 쓸어 담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박스권을 뚫어낼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상승 조정 이 패턴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저점에 대한 공략 또 단기 고점에 대한 공략들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를 월요일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볼 건데 월요일에 뭐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과 이 부분에 왔을 때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매수 타점 그리고 또 이 메이저 주포들이 매수를 했으면 또 올라가서 매도 때리고 나가는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에 매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거 놓쳤더니 폭락하고 놓쳤더니 폭락하는 이런 하락들을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네이버가 주가가 고점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등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네이버 보면은 앞전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더니 JP보건 창구에서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대별로 보면은 자, 계속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쭉 쏟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앞전에 매수 창구 1등이었던 JP모건 창구에서 지금 매도가 하루 종일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오늘은 주가가 떨어지는 날이겠죠.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매수를 한다라거나 이제 매도가 아니라 혹시나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체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 매매하면서 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솔직히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매수 자리나 매도 자리들 중요하게 나왔을 때 타점들 실시간으로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 지금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여러분들 이거 꼭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채널 자,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다음 중요한 이런 매수 자리나 매도 자리들 놓치지 않도록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도 공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구독이라고 이거 늦게 이거 지나고 나서 뭐 남겨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자, 구독이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 나오는 데까지도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큰 저점이 나오고 큰 고점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보면은 이게 올라갈 때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보면은 자, 이 빨강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저는 세력의 매수 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이 뜨면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자, 근데 고점이 나오는 지점은 또 세력의 매수가 있다면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고 떨어지는 이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또 올라갔을 때는 중요한 고점 자리가 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과 고점을 잡아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력의 매수매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네이버의 핵심 타점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최근엔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반격의 기회들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그냥 두드려 맞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살아나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반격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뒤에 히든 종목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놓치고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올라갈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 주가의 상승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려면 그만한 강력한 힘, 매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저는 세력의 매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이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잡아야 되는 타점이 이런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보면 올라가기 전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들이 뜨면서 주가 올라가고 다음에 또 매집 타점이 뜨면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이제 매집 타점이 뜨면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던 게 자, 요거 날짜를 보면 여러분들 2025년 9월 달이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요 날짜가 언제요? 자, 9월 5일 날 이런 신호들이 한번 떴고요. 다음에 다음 신호가 이제 9월 30일 날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떴을 때 맞춰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9월 30일 날 뭐라 그랬어요? 자, 주가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외국인 기관 다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호들을 체크를 하고 제가 타점들을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바닥 나오는 이유나 뭐 최저점 매수 구간 이런 타점들을 포착을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사실 주가가 이제 8만 원대였는데 결국에 한 3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4배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었을 때를 매수 타점.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 노란색 선 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수가 있으면 매도 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고 올라갔을 때 고점을 찍고 한 번씩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매수 타점이 들어왔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 노란색 선에 부딪히니까 주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을 때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넘어가니까 고점 찍고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또 올라갔다가 요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준으로 잡을 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시점들을 우리도 매수와 매도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살펴보면요. 자, 이 종목도 보면 이 현대무백스 로봇 대장주 강력하게 배팅한다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날짜가 2025년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니까 9월 4일이 이때였거든요. 자, 그럼 이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가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바로 직전에 세력의 매수 신호들이 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상승 또 여기서부터 상승 여기서부터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주가가 거의 한 6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7배 이상 엄청난 이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무백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점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도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될 때인데 자, 매수도 중요한데 제가 매도도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까지 또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놓치면은 못 샀는데 올라가 버리고 못 팔았는데 엄청나게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고 파는 자리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자리도 그렇지만 파는 자리도 이 메이저 수급들은 물량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이제 던져버리기 때문에 고점이 나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많이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상승의 시작점에서 잡아낸다라는 건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 주력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로 황소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거 혹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VIP방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이런 것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제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앞으로 역전을 이뤄낼 거라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기존에 1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1등을 탈환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2등이나 3등에서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1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율 리스크입니다. 이 초기 종합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 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 급증이나 아니면 결합 밀도 상승 같은 리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관통 전극 적층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공정에 EUV 적용으로 인한 결합 밀도 상승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벽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가 패키징 되기 전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D램의 불량 여부를 초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을 확보를 위해서 검사 인프라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수백억 규모의 대형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 기업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로 매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2,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1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만 조용히 매집을 할 거라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숫자 7 있죠, 럭키 7 숫자 7 하나 남겨두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매집해볼 주력주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의 주가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 매도, 자, 매수 큰 매도 자리는 이런 매도 자리들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목표가는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 먼저, 그다음에 또 이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목표가도 잡아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네이버의 주가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 시장 변동성이 미쳤잖아요. 막 올랐다 내렸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데, 자, 그래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앞전에 엄청나게 내려찍다가 한번 방향성은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어쨌든 매물 소화도 하고 조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하방은 조금 제한이 되면서 밀어 올릴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앞전에는 막 관망하고 매도하거나 지켜봤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눌릴 때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이외에도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종목들 매매 관점을 이제는 반격의 기회들을 많이 노려야 되는구나. 그래,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제 진짜로 막 앞으로 떨어질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웬만큼 떨어져도 하방 지지력은 좀 보여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럴 때 조금 저점 매수들을 잘 노리고 반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도 지금 뭐 일단은 실적 나오고 하락의 명분이 있지만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막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다라거나 뭐 매출도 사실 멀쩡하고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또 잘 나오기도 했으니까 이거는 잠깐 단기적인 이벤트로 작용을 하고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눌린 구간 또 기회로 활용을 다음 주부터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